개인적인 질문인데 회장님 월급은 받으세요? 저는 월급이 없죠. 4대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죠. 여기가 내 정규 직장이 아니니까 인력이 없어요. 법률상으로 장애인단체 지원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현재 서울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갑병이고요. 지금 맡은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친구들이나 누구하고도 다툼이 없었어요. 얌전했다니까 드러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뭐 반장도 못 해봤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보통 과가 생기면 10년을 본다.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 전공하고 군대 갔다 오면 남자는 사회 활동을 할 시기인데 사회에 뭔가 유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과를 저한테 추천해 주셨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974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퍼센트로 따지면 0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과의 학생들이 모임을 하게 되면 특수교육과가 너무나 생소해서 군대의 특수부대, 특수 업무를 하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설명을 해주면 꼭 그렇게 필요한가? 인지도는 상당히 낮을 때였죠. 그 당시 70년대면은 주변에 장애인이 있는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애인을 폄하하고 흉보고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했죠. 국가 정책은 장애를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와서 공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장애인을 발굴하는 것, 장애인 등록이 시작을 했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죠. 초기에는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특수교육도 하고 있었죠. 그런 분들이 장애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아는 특수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의도에서 특수교육과가 생긴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수교육은 세밀한 교육이고 느린 교육이에요. 뭐를 했을 때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가르치는 분이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특수교사의 어떤 자질이라면 원만한 성격, 급하지 않은 사람, 세심한 배려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적합하겠죠. 유치원 아이들도 제가 한 10여 년을 가르쳤었고 초등학생들도 제가 한 7, 8년 가르쳤고 중학교도 가르쳤고 고등학생들도 제가 해봤어요. 유초, 중고, 대학까지 다 특수교육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봤다고 볼 수 있죠. 특수교육은 학령기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라면 복지는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 분들이 평생을 지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보고 노하우가 복지 쪽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죠.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회장님 월급은 받으세요? 저는 월급이 없죠. 월급이 없어요? 예, 월급이 없어요. 4대 보험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죠. 여기가 내 정규 직장이 아니니까. 이 협회라는 것들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 회장이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 협회를 운영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를 만들고 단체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데 어렵죠. 사실 제가 복지협회를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협회 일을 전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법률상으로 장애인단체 지원법이 있지만 아직까지 장애인 단체에 인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요. 발달장애인이 있는 시설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시설이 모여있는 협회도 열악하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정말로 필요하죠. 이 시설에서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가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느냐의 척도는 직업을 가졌느냐 그게 척도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정점도 직업교육, 진로지도 이런 데 있고 장애인들을 어떻게든지 직업을 갖게 해주려는데 보호도 하고 진로지도도 하고 동등한 문화 향유도 시켜주고 또 여행도 시키고 운동도 하고 모든 활동은 자립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맞다. 디세이블드에서도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배려해주고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평생 그릴 수 있게 지원해주는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그분들도 자립을 하신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맞지요. 홀로 자립한 게 아니라 도와서 자립을 한 거죠. 발달장애인들은 대개 어디에 있느냐면
보호시설에 있어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지체부자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시설에 있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아요. 길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걸어 다니니까 건강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픈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가 체험학습도 하고 많이 돌아다녀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아이가 있네요. 이런 시설이 여기 있었네. 이런 걸 알 텐데 그런 걸 잘 모르면 관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세운 목표는 첫 번째가 장애인 기능화 사업입니다. 발이 아픈 발달 장애인들에게 교정용 신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특수교육을 평생을 했는 사람인데도 발달장애인은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발이 아프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몸을 똑바로 서는 것, 평형을 유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뇌에 영향을 받는데 한 10%의 아이들은 계속 이렇게 걷는 거야. 또는 이 발이 내측으로 또는 외전, 까치발 이런 상태로 그냥 발이 작으면 작은데 걷다 보니까 그게 고착화 되는 거예요. 10년만 그렇게 가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를 바꿔야겠다.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에게는 기능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을 거기다가 발달장애인을 넣어야겠다. 5글자만 넣으면 그러면 국가에서 해주고 그래서 그 조례를 변경하는 작업을 올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문화향유의 저거로다가 뮤지컬을 보여줬어요. 무료로.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4, 5천 명은 무료로 해줬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뭐 커도 지능이 뭐 한 3, 4세 수준이라고 보면 주의 집중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실증을 많이 내서 수준을 더 낮춰서 어린이 뮤지컬을 해야겠다. 올해는 어린이 뮤지컬로 이제 방향을 바꿔보고 있는데 국가적 이런 재난이 겹치니까 못하고 있죠. 목표로 삼는 거는 그 두 가지와 인간 이가병의 목표라기보다도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 좋은 거고 그 사람이 평생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라는 거는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다. 복지는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가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해서 장애인과 함께 삶을 살았고 퇴임을 한 이후에도 장애인들과 같이 복지라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한 해 한 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이룰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